우리가 너무 역사적인 이벤트를 단편적으로 배웠어요. 이걸 세계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쫙 연결이 된다니까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일본 극우 세력들의 저런 망동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종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요. 청나라에 원군을 파병을 요청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일본에게 패한 게 뭐냐면 역사 스토리텔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너무 역사적인 이벤트를 단편적으로 배웠어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나, 어떤 인물이 무슨 일을 했고, 챕터 1 1차 대전, 챕터 2 2차 대전 다 한 다음에 챕터 3 태평양 전쟁. 단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독립적인 이벤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쫙 연결이 된다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스토리가 뭐냐면 일본 근대사인데 일본 에도 막부의 말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슬슬 인플레가 발생을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거죠. 월급 받아 사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물가랑 똑같이 월급이 안 오르면은 나는 배 쫄쫄 굶어야 돼요.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월급을 올려달라! 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 월급쟁이들이 누구였냐면 사무라이들. 특히 하급 사무라이. 260년 동안 그 에도 막부가 평화 시기였지 않습니까? 사무라이라는 거는 전쟁이 일어나야지 역할을 하는데 전쟁이 없다 보니까 260년 동안 그냥 공무원 생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온 그 하급 사무라이들이 봉급이 안 나오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어떤 일이 발생하냐?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뿡 흑선 끌고 지금의 에도만 도쿄 앞바다에 등장을 해요. Hey, my name is Perry. Open the door. 여기 이제 일본 그 에도 막부가 갈등에 휩싸이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1년만 시간 달라고. 그 1년 안에 우리가 다 그럼 정리하겠다. 페리 제독이 오케이, 1 year later 오겠다고. 그래서 1854년에 다시 와요. 결국에는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1858년에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는데 이게 불평등 조약이에요. 미국인이 일본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미국이 이 재판권을 갖는다. 가뜩이나 월급 안 나오는데 뭐? 지금 일본의 자존심을 다 팔아 넘긴 에도 막부 뒤집어 엎자. 그때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1830년 조슈번, 지금은 야마구치현이거든요.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이 태어나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인생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시다 쇼인이다 라는 얘기를 대놓고 했어요. 그리고 일본 극우파 정치인들 다 요시다 쇼인을 스승으로 모시는 인물인데 일대 조선 총독이죠. 데라우치 마사다케 요시다 쇼인의 조슈번 출신이고도 그리고 명성황후를 시했던 미우라 고로 요시다 쇼인의 조슈번 출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요시다 쇼인의 직속 수제자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동안에 우리 조선을 도륙을 해버렸던 민족의 원수들 다 요시다 쇼인의 직속 제자 아니면 요시다 쇼인의 그런 정신을 받았던 조슈번 출신이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현재 그 일본 극우 세력들의 저런 망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셔야 되는 거죠. 요시다 쇼인이 뭘 봤냐면 1840년에 이 지구상의 최강의 국가라고 믿었던 청나라가 박살이 나는 거를 봤지 않습니까? 아편전쟁. 그리고 1842년에 난징 조약을 또 체결하지 않습니까? 요시다 쇼인은 본 거예요. 청나라가 저렇게 와르릉차창 무너지는 걸 봤을 때 다음 타겟은 일본이다. 일본이 서구 열강에게 먹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부국 강병을 일으켜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냐? 일단 먼저 한반도를 점령을 한 다음에 이걸 병참기지로 만들고 또 만주를 점령한 다음에 병참기지를 만들고 울릉도를 해상전쟁기지로 만들자 해서 이론을 펼쳐요. 그게 그 악명 높은 정한론이거든요. 사만을 정벌하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일제 침략자들의 이론적 바탕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왜 반대를 하는가. 요시다 쇼인이 에도 막부에게 처형을 당했죠. 그 제자들이 요시다 쇼인을 기리기 위한 신사를 하나 만듭니다. 조슈 신사라고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것이 야스쿠니 신사거든요. 야스쿠니 신사는 조선을 침공을 하자라는 정한론을 만든 구구파의 아버지인 요시다 쇼인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만든 신사입니다. 그리고 요시다 쇼인은 초망굴기라는 주장했어요. 초망이 뭐냐면 풀뿌리예요, 풀뿌리. 굴기는 요즘에 그 중국에서 나오는 그 굴기와 같이 일어서자. 초망들이요, 하급 사무라이들이요, 일어나가지고 저 썩어 빠진 에도 막부 쇼군을 뒤집어 엎자. 그리고 지금 교토에 있는 일왕을 실질적인 일본의 왕으로 옹립을 하자. 존왕 양이 운동이라고 하는데, 존왕 말 그대로 왕을 옹립을 하고 양이 오랑캐를 물리치자. 서양 오랑캐를.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어요. 나라가 전체가 다 바뀐 거예요. 서양 문물을 폭풍 흡입을 한 다음에 준비가 됐다. 요시다 쇼인 선생의 정한론을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근데 이것도 명분이 있어야 돼. 조선을 먹으려고 하더라도 마침 그때 명분이 터져버린 거야. 1894년에 조선 땅에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고종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요. 청나라에 원군을 파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 이전에 중국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했던 텐진조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청나라와 일본 양국 군대가 한쪽이라도 조선에 들어오면 다른 쪽도 똑같이 들어온다. 이게 텐진조약이에요.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일본 군도 똑같이 파병을 해요. 이건 정말 눈물 나는 얘기지만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세가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니까 이 전주화약이라고 해가지고 정부군과 협상을 맺고 물러나요, 동학혁명군이. 그러면 혁명은 끝난 거지 않습니까? 물러가야죠. 청나라 군대도 그렇고 일본 군도 그렇고. 그런데 일본군은 뭘 하냐면 붕에 들어가요. 붕에 들어가서 고종을 협박을 하는 게,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자주 독립국이라는 걸 증명해라.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일본 거가 된다라고 일본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많은 분들이 청일전쟁을요, 청나라랑 일본에서 벌인 전쟁으로 알고 계시는데 조선 땅에서 벌인 전쟁이에요, 이게요. 지금의 안산시 앞에 있는 풍도란 섬이 있거든요. 그 앞에 청나라 배가 떠 있는 상태였어요.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은 다 아시다시피 청나라가 완전 박살이 나면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다음 해인 1895년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러시아가 끼어들어요. 요동반도를 일본 애들이 가져가면 시베리아 철도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러시아 혼자서 압력을 넣긴 좀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가지고, 어이 일본!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맺었던 요동 땅 토해내라! 지금 막 청나라와 전쟁 끝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러시아와 또 전쟁을 해? 그뿐만 아니라 옆에서 독일과 프랑스까지 있어?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요동반도를 토해내요.
일본은 그때 생각했죠. 언젠가는 꼭 복수하겠다. 여순항에 있는 러시아 선방에 공격을 해가지고 시작된 게 로일 전쟁인데, 일본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 요동 지역, 만주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이 한 10만 명 되고, 한반도와 거의 만주 지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일본군이 한 25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모스크바에서 증원이 돼가지고 병력이 오는 데까지. 그 전에 요동을 박살내서 우리 일본 땅으로 만들자. 속전속결로. 비등비등 전쟁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일본에게 패한 게 뭐냐면, 지상군 가지고 약간 딸리는 거예요, 러시아가요. 그래가지고 뭘 생각하냐면, 당시 지구 최강의 발틱 함대를 전쟁터로 보내자. 근데 발틱 해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지만 스칸다나비아 반도 그쪽이거든요. 덴마크 쪽이요. 북극해로 보낼까? 빠르긴 빠르지만 얼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저 대서양 돌아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네. 그런데 수에즈 운하가 그때 이제 완공이 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왜 그걸 안 통과했냐?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일본이랑 영국이랑 영일 동맹이라는 게 체결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수에즈 운하는 영국이 관리를 하고, 그래서 동맹국인 일본에 의해서 영국이 막았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다, 그때는 이제 영국이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 배에 걸렸지 않습니까? 좌초돼가지고 발틱 함대의 배들이 너무 커가지고 좌초가 돼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삥 희망봉을 돌았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결론은 희망봉 돌고 인도양 지나서 스리랑카 찍고 동남아 찍고 대한해협을 도착한 게 거의 1년이 걸렸거든요. 아무리 발틱 함대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 돌아왔는데 일본 해군은 대마도 스시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한해협과 울릉도 앞바다에서 지상 최강의 발틱 함대가 완벽하게 박살이 나고, 그거로 러인 전쟁은 끝나버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끝났냐면, 그걸 딱 멀리서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고 있었어요. 러시아 대표단과 일본 대표단을 미국의 포츠머스에 초대를 합니다. 거기서 러일 전쟁 마무리를 시켰던 것이 포츠머스 서약인데, 그리고 조선반도의 지배권을 일본에게 넘겨버립니다. 이제 그 얼마 이후에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들어보시죠. 일본의 가스라 타로, 그 당시 총리거든요. 그리고 윌리엄 테프트라는 미국 육군 장관이 몰래 밀약을 맺어요.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를 할 테니까 그 대신에 일본은 조선을 지배해라. 그런데 그 사인했던 가스라 타로 일본 총리 요시다 쇼인의 조시번 출신입니다. 그게 1905년도거든요. 그 당시 이미 그 열강의 역학구도는 일본 편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간 거죠. 더 열받는 게 뭐냐면, 그때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기 위해 가지고 일본에 누가 와 있었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 같이 일본에 왔어요. 앨리스 루즈벨트가. 일본에 온 김에 조선 땅에 와요. 근데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밀약이 벌써 체결돼서 조선 땅이 일본으로 넘어간 걸 모르는 고종 황제는 미국 공주 오셨다고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딸이 고종 황제한테 대접받았던 음식 리스트 쫙 나오고, 조선의 능 있지 않습니까? 능 보면 석물들이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사진 찍기 나오는데 거기 홍릉이거든요. 명성황후의 묘. 이거는 탕화 안 돼. 근데 고종 황제는 그것도 모르고 부글부글 끓으면서 미국 공주 왔다고, 우리 조선 좀 살려달라고. 벌써 가스라 테프트 조약은 다 체결된 상태예요. 그리고 5년 후에 1910년
우리는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요시다 쇼인이 등장을 한 부분부터 1910년도 국권이 빼앗기는 그 순간까지 한번 쭉 서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할 얘기는 다 못한 것 같거든요.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거세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를 보시면은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Coming back here to this place year on year, to the spot where we first ever met. And friendships go past, some change or don't last, but this one we will never forget.